안녕하세요. 1번님들. 오늘은 현재 두 사람의 관계 에너지와 상대방의 속마음, 그 속마음과 실제 행동의 괴리감의 정도, 그리고 그 괴리감을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조건까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 두 분의 관계 에너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두 분 관계는 분명 다시 말을 걸고 싶고 가볍게라도 연결되고 싶은 푸시가 살아있는데요. 다만 이 첫 번째 카드, 완드 페이지 카드는 감정은 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에너지입니다. 관심과 호기심은 분명 존재하고 연락이나 대화, 접근 욕구는 있지만 실행력이 약해 보입니다. 감정 표현이 미숙하거나 타이밍을 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즉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완전 10번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이 관계가 이미 감정적으로 무거워졌다는 신호입니다. 한쪽 또는 양쪽 모두가 이 관계를 생각할 때 책임감과 죄책감, 피로감, 그러니까 내가 더 움직이면 더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부담감이 있고, 감정은 있지만 짊어지기엔 벅찬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과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소드 8번 카드인데, 이 카드는 외부 장벽보다 내면의 두려움과 생각의 틀을 의미합니다. 말을 꺼냈을 때 상처받을까 봐 멈추고 먼저 움직이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선택지가 있음에도 움직일 수 없다고 느끼는 상태로 보이는데, 이 관계는 현실적인 단절보다는 심리적인 구속이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카드 3장을 조합해 봤을 때 현재 두 분의 관계 에너지는, 마음은 다시 향하고 있지만 이미 너무 무거워졌고 그 무게가 두려워서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는 관계로 보입니다. 감정의 불씨는 살아있고, 그러나 감정의 짐이 너무 크고 그 결과 행동이 완전히 묶여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두 분 감정 자체는 끝난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누가 먼저 짐을 내려놓느냐가 핵심이에요. 무거운 이야기, 과거 문제, 책임 논의 없이 아주 가벼운 접점만이 이 관계를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현재 상대방의 속마음은 어떨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카드가 컵 5번 카드인데요. 상대방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미 지나간 관계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가 자리 잡고 있어요. 다툼이나 단절, 거리감에 대한 미련과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는 생각, 즐거웠던 순간보다 놓쳐버린 부분에 시선이 머무는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감정이 끝났다고 말하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두 번째 카드는 교환 카드인데,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원칙이나 도덕, 현실 논리로 억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감정보다 이 관계가 옳은가를 먼저 생각하고 있고,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자기 통제와 기존의 가치관, 체면, 주변 시선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어요. 즉, 마음이 있어도 지금 이 감정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펜터클 4번 카드인데, 이 카드는 상대방이 감정을 내려놓지 못한 채 꽉 쥐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데, 아직 마음을 완전히 놓지 못하고 있지만 잃는 것도 변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관계를 다시 시작하기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감정을 숨기고 싶은 심리가 있고, 사랑보다는 잃지 않으려는 마음이 더 강한 국면인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 속마음을 정리를 해보면, 네, 후회는 남아있고 마음도 완전히 젖지 못했지만 지금은 이 감정을 움직이지 않고 안전한 자리에 두고 싶다. 그러니까 감정적 후회와 미련, 이성으로 누르는 마음, 놓지 않으려는 집착, 그리고 변화 회피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상대방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속마음은 행동으로 이어질 준비 상태가 아닌 거예요. 먼저 다가오면 오히려 더 움켜쥐고 숨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이 관계는 상대가 스스로 내려놓거나 깨닫기 전까지 정체되기 쉬워 보입니다.
네, 그럼 이제 상대방의 속마음과 실제 행동의 괴리 정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카드가 이제 완드 페이지 카드입니다. 상대방 속마음에서는 여전히 호기심과 감정의 부시가 살아있는데 먼저 말을 걸고 싶은 마음이 있고 가볍게라도 반응하고 싶은 감정이 있고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같은 충동적인 관심이 있어요. 마음만 보면 접근 욕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아직 감정이 어린 단계라 확신까지는 아닌 거예요. 두 번째는 완드 나이트 카드인데 행동 에너지의 자체는 강한 편입니다. 갑자기 연락하고 싶어지고 감정이 올라오면 단번에 움직이고 싶은 성향이 있고 머뭇거리기보다는 돌진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즉 상대방은 행동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에너지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인 거예요. 네, 세 번째는 정의 카드인데 이 카드는 이 모든 충동을 이성적으로 잘라내는 카드입니다. 이게 맞는 행동인지, 지금은 움직이면 결과가 어떨까 등 공정성, 책임, 과거 문제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있고 결국 움직이기 직전에서 스스로 제동을 거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상대방 속마음은 움직이고 싶고 행동 에너지도 순간적으로 강하지만 실제 행동은 대부분 멈춥니다. 그래서 마음은 있고 충동적인 충동도 강합니다. 내 결과를 봤을 때는 행동을 보류하거나 최소화하고 있고 상대방 속마음과 실제 행동의 괴리 정도는 중에서 상 수준인 거예요. 마음 대비 행동이 절반 이하로만 표현되는 흐름인 겁니다. 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방의 무반응은 무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닌 상황 정리, 과거 판단이 끝나야 행동이 나오고 감정 자극보다 논리적인 명분과 자연스러운 계기가 필요합니다. 즉 마음은 앞서가지만 행동은 늘 이성에 붙잡힌다 라고 카드는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조건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상대방은 안정적으로 붙잡고 있다고 느끼는 동안은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1 번님이 여전히 거기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 감정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착각과 관계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함이 있어요. 하지만 이 카드의 핵심은 상실의 공포입니다. 놓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는 순간 행동 에너지가 깨어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카드는 완드 2번 카드인데 또 이 카드는 상대방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일 때를 뜻합니다. 1 번님이 다른 가능성을 바라보는 기색이 있거나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아닌 갈림길에 서는 순간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라는 자각이 생길 때 이때 비로소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카드는 이 사람이 이제 악마 카드인데 이성으로 눌러왔던 욕망이나 집착, 감정, 의존을 의미합니다. 질투심과 소유욕, 감정적 연결이 끊어질 것 같은 불안감, 남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자극 등 이 카드는 매우 솔직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실제로 끌어내는 것은 사랑의 논리보다는 잃을까봐 두려운 감정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안전하다고 믿던 것이 흔들리고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오고 감정적 집착이 강하게 자극될 때, 그러니까 안정 붕괴, 그다음에 선택 압박, 감정 중독 자극 이 세 가지가 겹칠수록 연락과 접근, 행동 가능성은 급격히 상승하는 겁니다. 네, 1 번님은 상대방을 일부러 자극하거나 시험할 필요는 없어요. 자연스럽게 거리 두기, 그리고 삶의 방향성 변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정을 설명하러 들기보다는 1 번님의 선택과 세계가 확장되는 모습이 가장 강한 신호인 거예요. 즉 상대방은 안정 속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잃을 가능성을 느낄 때 비로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1 번님은 어떤 행동을 해야 유리할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카드가 이 완드 페이지 카드인데 무겁지 않은 신호, 부담 없는 에너지를 뜻하는데 의미심장한 말이나 감정 고백, 과거 문제 정리 요구는 하지 말아야 하고 가볍고 밝은 톤의 소통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여유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보고 싶다가 아니라 나 잘 지내고 있다라는 기류인 겁니다. 상대방에게 감정을 증명하려 할수록 오히려 이 카드는 약해지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펜터클 킹 카드인데 이 카드는 정서적, 현실적으로 안정된 태도를 의미합니다. 상대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연락 유무와 관계없이 일상 리듬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는 내 삶을 잘 굴리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내비쳐야 해요. 그래서 이 카드는 말보다 태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상대는 1번님이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안전지대가 아니라 스스로 잘 서 있는 사람으로 인식할수록 움직이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카드는 바보 카드인데 이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카드입니다. 이 사람이 움직일까 계산하거나 기다리면서 반응을 분석하지 말고 나의 선택과 방향에 집중해야 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이 관계의 결과를 내려놓을수록 상대의 집착 에너지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 3장을 정리를 해보면 1번님은 가볍게 존재감을 드러내되 삶은 단단하게 유지하고 결과에는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접근 방식은 가볍게, 그리고 중심축은 단단하게, 마음가짐은 자유롭게. 이 조합은 상대를 쫓지 않으면서도 상대가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강한 포지션인 겁니다. 네, 반드시 피해야 할 질문은 감정 확인 질문이나 과거 문제 최소한, 반응 없는 연락 반복, 그리고 의미 부여 과잉 등 이 행동들은 상대의 에너지를 다시 잠그는 트리거가 됩니다. 즉,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되 문은 열어두고 결과는 내려놓는다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예요. 네, 이런 전략을 유지할 때 상대 실제 반응 변화는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초반에 상대는 바로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 1번님의 태도가 진짜인지 시험하고 지켜보는 단계로 들어갈 텐데, 예전과 달라진 게 맞나? 이 사람이 감정으로 흔들리지 않네? 어떤 주변 상황이나 말과 행동의 일관성 체크 등 이 단계에서는 무반응이나 거리감이 나올 수 있지만 이거는 차단이 아니라 신중한 재평가 과정입니다. 네, 두 번째 카드가 연인 카드인데 1번님의 태도가 지속적이고 흔들림이 없을수록 상대의 내면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생깁니다. 다시 연결할 것인가, 이대로 놓칠 것인가, 감정을 외면할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 이 연인 카드는 상대가 감정적으로 도망칠 수 없는 국면에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시점부터 속마음과 행동의 간극이 급격히 줄어드는 겁니다. 세 번째는 펜터클 페이지 카드인데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은 크지는 않지만 분명한 신호예요. 안부성 연락을 한다던가 사소한 질문이나 현실적인 대화 등 감정 고백이나 지금 단절된 상태라면 대놓고 재회를 제안하는 대신에 연결을 다시 만들어 보려는 현실적인 첫 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변화 흐름을 정리를 해보면 지켜본다, 선택의 기로에 선다, 아주 작지만 실제로 움직인다. 관찰하고 검증하고 감정 선택을 압박하고 행동 개시. 이 흐름은 감정 폭발형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 확인형 접근인 겁니다. 즉, 신중히 지켜본 뒤에 감정의 선택을 거쳐서 아주 현실적인 방식으로 다가올 거예요. 첫 연락이 와도 1번님은 과잉 반응은 금물입니다. 짧고 현실적인 응대가 최적이고 감정 이야기는 상대가 꺼낼 때까지 보류해야 해요. 네, 그럼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 흐름은 어떻게 될까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흐름의 시작은 참는 사람에서 중심을 잡는 사람으로의 전환인데
감정을 억누르는 참음이 아니라 감정을 잘 다룰 줄 아는 내적 성숙과 여유, 상대를 붙잡거나 밀어내지 않는 균형. 이 카드에서 중요한 점은 관계의 주도권이 상대가 아니라 1번님에게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는 점점 1번님의 반응을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카드는 컵 9번 카드인데 이 카드는 상대방 쪽에서 나타나는 감정의 솔직한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연결되면 내가 편안해진다. 이 관계가 나에게 감정적인 만족을 준다. 잃고 싶지 않다라는 욕구의 자각.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 감정이 희생이나 죄책감이 아닌 나의 욕구에서 출발한다는 점이에요. 상대는 이 관계를 선택하고 싶어지는 상태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네, 마지막 그 소드 나이트 카드는 이 관계가 정체를 깨고 급격히 움직이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이나 솔직하거나 직설적인 말, 감정을 숨기지 않는 대화, 때로는 다소 공격적일 만큼 빠른 접근, 이전처럼 망설이거나 재는 흐름은 아니라 생각보다 먼저 행동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즉 1번님이 중심을 잡으면 상대는 감정적인 만족을 자각하고 결국 말과 행동이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내 감정 주도권을 확보하고 상대의 욕구를 인정하고 행동 개시하고 이 조합은 참다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균형이 바뀌면서 다시 움직이는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특히 이 소드나이트 국면에서 상대의 말이 급하고 거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는 차분함과 여유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속도를 상대에게 맞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그럼 이제 1번님을 위한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언 카드는 컵 4번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이번 흐름에서 이 컵 4번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카드는 아니고 상대의 반응을 의미 부여하면서 기다리지 말고 연락 유무에 감정이 흔들리지 말고 상대가 움직이기 전까지 관계 중심에서 한 발 물러나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카드는 관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감정 에너지를 회수하라는 그런 조언이에요. 그리고 상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연락에 즉각 반응하지 말고 말의 강도에 감정이 휘둘리면 안 되고 상대의 속도에 맞춰서 감정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반응을 늦추고 감정을 관망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 카드는 이 감정에서 더 얻을 게 있는가를 또 묻는 카드이기도 한데 이미 같은 패턴을 여러 번 경험했다면 같은 기대와 실망이 반복됐다면 이제는 더 증명받으려 하지 말고 나에게 들어오는 다른 가능성을 보라는 조언이기도 합니다. 이번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움직이게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움직이든 말든 내 감정은 지켜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 카드 같은 경우에는 중심을 유지하는 거였었고 컵 9번은 상대 욕구를 발생하게 하고 그리고 소드 나이트는 빠른 행동, 그 컵 4번의 조언까지 그 행동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컵 4번은 포기 카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흐름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인 거예요. 상대가 다가와도 지금 이 행동이 나에게 좋은가를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 즉, 상대가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 움직임에 자동 반응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네, 요즘 잠시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이 힘듦도 반드시 지나갈 거예요. 잘 버티고 있는 나 자신에게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세요. 1번님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참 괜찮은 사람이고 잘 될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제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이번님들. 오늘은 현재 두 사람의 관계 에너지와 상대방의 속마음, 그 속마음과 실제 행동의 괴리감의 정도,
그리고 그 괴리감을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조건까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 두 분의 관계 에너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관계의 출발점에는 이미 한 번의 감정적인 상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컵 5번은 끝난 것에 대한 미련, 후회, 아쉬움을 강하게 보여주는 카드로 두 분 중에 최소 한 명은 이미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상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 사과하지 못한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미련, 이 모든 것이 아직 관계 에너지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에는 이 여왕제 카드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관계가 단순히 끝나버린 감정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이 여왕제 카드는 정서적인 유대, 돌보고 싶은 마음, 감정적인 안정과 애정을 상징합니다. 즉, 상처는 있지만 사랑 자체가 말라버린 관계는 아닌 거예요. 오히려 상처를 안고서라도 품고 싶은 관계에 가깝습니다. 다만 이 사랑은 표현되지 못하고 안으로만 쌓여있는 사랑인 겁니다. 네, 세 번째는 펜터클 5번 카드인데, 이 카드는 정서적, 현실적 결핍을 의미하는데, 이 카드가 두 사람이 지금 서로를 그리워하지만 먼저 손 내밀기에는 자존심과 현실, 상황이 버거운 상태에 각자 외로움을 견디면서 버티고 있는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점은 혼자인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같은 방향에서 같은 추위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의 에너지를 정리를 해드리면, 끝난 것 같지만 완전히 끝나지 않은 감정과 사랑의 씨앗은 여전히 다 살아있고, 현실적인 거리감과 외로움으로 멈춰있는 상태, 즉 사랑은 있지만 다가갈 힘이 없는 관계라고 보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네, 그럼 이제 상대방은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 속마음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상대방은 지금 2번님에 대한 감정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데, 이 펜타클 4번 카드는 소유와 집착, 방어의 카드로 겉으로는 차갑거나 무심해 보여도 속에서는 감정을 꽉 움켜쥔 상태인 겁니다. 읽고 싶지 않다는 마음, 하지만 먼저 내어주기에는 두려움이 크고, 감정을 주는 순간 다시 상처받을까 봐 움츠러들고 있어요. 즉 마음을 붙잡고는 있지만 열지는 않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네, 두 번째 카드는 이 달 카드인데, 상대방의 내면이 매우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움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감정조차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고, 이 마음이 사랑인지 미련인지 다시 다가가도 되는지, 이번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인지 모든 것이 안개 속에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들쑥날쑥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소드 3번 카드인데, 이 카드는 명확한 마음의 상처입니다. 이 관계에서 상대방은 분명히 아픈 지점을 겪었고, 그 상처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말하지 못한 상처, 오해, 다툼, 배신감, 혹은 감정의 단절, 다시 아프게 될까봐 무서운 마음. 그래서 마음은 남아있지만 다가가는 순간 다시 찔릴 것 같은 공포가 더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속마음을 정리를 해보면, 2번님을 아직 놓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불안하고 확신이 없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인해서 멈춰 있어요. 즉 마음은 남아있지만 다시 아플 용기는 없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먼저 다가오지 않고 감정을 숨기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버티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상대방의 속마음과 실제 행동의 괴리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상대방의 속마음은 계속 변하고 흔들리고 있는데요. 어느 날은 이번님을 강하게 떠올리고, 또 어떤 날에는 이제 그만하자라고 마음을 접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의지적인 선택이 아니라 감정의 파도에 가까운데, 그래서 마음은 움직이지만 행동으로 이어질 일관성은 없어 보입니다.
즉, 속마음은 분명히 살아있고 심지어 커졌다, 줄었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 괴리의 중심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이 소드 3번 카드가 다시 아플까 봐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의미하는데, 말 한마디가 다시 상처가 될까 봐, 연락이 오히려 더 큰 관계를, 그러니까 더 관계를 망칠까 봐, 기대했다가 무너질까 봐, 그래서 속마음과 달리 행동은 차갑고 무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괴리의 핵심 원인은 결국 아직 치유되지 않은 감정적인 상처인 겁니다. 네, 세 번째는 완드 5번 카드인데, 이 카드는 내적 갈등을 의미해요. 상대방은 지금 다가가고 싶은 마음과 버티고 싶은 자존심, 다시 이어지고 싶은 욕망과 다시 상처받기 싫은 공포, 이 두 감정이 계속 충돌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동은 종종 애매하거나 감정과 반대되는 선택을 하거나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으로 나타납니다. 이 조합에서 보이는 괴리 정도는 상당히 큰 편인데, 상대방의 속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미련과 감정이 살아있고, 실제 행동은 상처 회피, 방어, 거리를 두고 있고, 내면 상태는 감정과 이성, 욕망과 공포에 지속적으로 충돌하고 있어요. 지금 마음은 계속 2번님 쪽으로 돌고 있지만 행동은 정반대라고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바로 이 카드인데, 이 여사제 카드입니다. 상대방은 지금 감정적으로 매우 예민하고 직관에 의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명확한 신호가 없으면 먼저 행동하지 않아요. 이번님의 마음을 말이 아니라 분위기나 에너지로 느끼게 해야 하고, 상대방은 감정이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만 움직이기 때문에 강요나 압박, 설명 요구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조용하지만 일관된 안정감이 핵심인 겁니다. 네, 두 번째 카드는 소드 6번 카드인데, 고통의 국면을 벗어나는 카드입니다. 상대가 행동으로 옮기려면 이 관계가 더 이상 자신을 아프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적인 이동감이 필요해요. 과거 이야기를 반복한다든가, 감정 확인을 요구한다든가, 서운함을 다시 꺼내는 행동 대신에 시간이 흘렀다라는 체감과 분위기가 가벼워졌다는 느낌, 이제는 싸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인식에 쌓일수록 행동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펜터클 3번 카드인데, 상대방이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마지막 조건은 감정 고백이 아니라 현실적인 연결이에요. 이 카드는 부담 없는 협력, 가벼운 소통, 목적이 분명한 접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일이나 정보, 현실적인 도움, 공통 관심사에 대한 짧은 소통, 감정이 아닌 상황 중심의 대화. 그래서 즉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해라는 말 대신에 이거 생각나서 이거 물어볼 게 있어서 등 이런 접근이 행동을 유도하는 겁니다. 네, 정리해 드리면 감정이 안전하다는 무언의 확신과 과거의 상처 국면이 끝났다는 체감, 그리고 부담 없는 현실적인 접점, 즉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조용히 안전하다는 신호를 주면서 현실적인 이유로 연결될 때 상대는 처음으로 행동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럼 이제 2번 님이 지금 취하면 가장 유리한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카드가 이 컵 나이트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직진 고백이나 감정 폭발이 아닌 상대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는 부드러운 감정 제스처를 의미하는데, 장문의 감정 설명이나 관계 정의 요구, 과거 감정 정리 요구 대신에 짧고 따뜻한 말 한마디, 상대를 배려하는 뉘앙스, 부담 없는 관심 표현 등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핵심은 감정을 전달하되 기대는 내려놓는 태도인 거예요. 두 번째는 펜더클 에이스 카드인데, 작지만 분명한 행동 하나를 뜻합니다. 지금은 큰 변화나 관계 전환을 시도할 시기가 아니라 연결의 씨앗 하나만 심는 것이 가장 유리해요. 갑작스러운 만남을 제안하거나 깊은 관계 회복 시도 대신에 짧은 안부나 명확한 이유가 있는 연락, 그러니까 실질적이고 간단한 제안 등이 유리한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가 아니라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싶은 행동 하나가 정답인 겁니다.
네, 세 번째는 커킹 카드인데, 감정을 가진 쪽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쪽이 되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2번님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 반응에 흔들리지 않기, 답이 늦어도 의미를 과대 해석하지 않기, 감정의 주도권을 스스로 유지하기입니다. 상대가 불안정한 상태일수록 2번님이 안정된 감정의 중심이 될 때 관계의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네, 2번님에게 유리한 행동을 정리를 해드리면 부드럽고 짧은 제스처, 작고 현실적인 연결 시도 하나, 그리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고, 즉 다시 잡으려고 하지 말고 안전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기는 전략이 지금 흐름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네, 그럼 이제 2번님이 이 행동을 했을 때 상대의 실제 반응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감정의 재연결입니다. 이 연인 카드는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이 사람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다시 생각하게 되는 단계를 의미하는데, 이번님을 다시 관계의 중심 인물로 인식하고 다른 선택지와 비교하기 시작하고, 완전히 끝난 관계는 아니다라는 자각, 즉 감정은 확실히 1번님, 2번님 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만 그 컵 7번이 함께 나오면서 상대방의 반응은 즉각적인 행동보다는 혼란으로 먼저 나타나는데, 다시 다가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여전히 여러 가능성 사이에서 망설이고, 동시에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커지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연락은 늘 수 있지만 말은 모호하거나 확답을 피하는 태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즉 감정은 커지지만 방향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네, 세 번째는 소드 8번 카드인데, 움직일 수 있음에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카드인데, 상대는 이미 선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또 상처받을까봐 선택의 책임을 지기 싫어서 관계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스스로 행동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반응은 감정 신호는 분명해지지만 결정적인 행동은 늦어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을 했을 때의 흐름은 2번님에 대한 감정적인 선택 의식이 되살아나고, 감정은 커지지만 혼란과 망설임을 동반하고, 행동은 스스로 억제하고 결정이 지연됩니다. 즉 마음은 2번님 쪽으로 확실히 기울지만 행동은 아직 묶여있는 상태로 보시면 정확합니다. 이 단계에서 2번님이 답을 재촉하거나 관계 정의를 요구하거나 감정 확인을 강하게 할 경우에 오히려 행동이 더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선택하게 만들되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 두 분의 관계 흐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관계에 먼저 이제 완드 10번 카드가 나왔는데, 이거는 관계가 무거워지고 감정적인 부담이 극대화되는 시기를 말해요. 이 한쪽 또는 양쪽 모두 '이 상태로는 더 못 가겠다.'라는 생각과 말하지 않은 감정, 억눌린 감정이 누적되고 참고 버티던 태도의 한계에 도달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카드는 관계 끝이라기보다는 현 상태의 유지가 끝나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과 같은 애매한 거리, 침묵, 눈치 보기 흐름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그 완드 10번 이후에 등장하는 이 컵 9번은 또 매우 의미가 큰데, 이거는 두 분 사이에 감정적으로 충족되는 순간이 온다는 신호입니다. 하고 싶었던 말이 오가거나 마음이 통했다고 느끼는 장면 등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 감정은 진짜였다라는 확인. 이 시기에는 잠시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정서적인 안정감과 만족감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번 입장에서는 상대방과의 인연이 헛된 건 아니었다라는 감정적인 보상을 받는 흐름인 겁니다. 하지만 최종 흐름이 컵 8번 카드입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도망가는 그런 건 아니고 의식적인 감정 정리를 의미하는데, 감정은 남아있지만 그 감정에 매달리는 선택을 하지 않고 스스로를 더 이상 소모시키지 않겠다라는 결정이에요. 이 카드는 사랑이 없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물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흐름에서는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수도 있고 또는 이전과 전혀 다른 거리감으로 재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두 분의 관계를 정리를 해두면 애매한 관계 유지 한계에 도달하고 감정적인 교감과 만족의 순간이 오고 감정을 인정한 뒤에 스스로 선택하는 거리 조정, 즉 버티던 관계에서 마음을 확인하고 성숙한 내려놓음 이 세 단계가 핵심 흐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억지로 붙잡을수록 가벼워지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인정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결말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는 패배가 아니라 감정을 아는 사람이 선택하는 이동인 겁니다. 네, 그럼 이제 2번님을 위한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완드 퀸 카드인데 이 관계에서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지금 이 관계에서 2번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의 반응에 따라 자기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답이 느려도 반응이 애매해도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고 선택받으려 애쓰는 위치가 아니라 선택의 기준이 되는 위치에 있어야 해요. 즉 존재만으로도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 표현은 숨기지 않되 상대를 설득하거나 붙잡지는 않아야 하고 먼저 움직일 수는 있지만 뒤쫓지는 않아야 합니다. 나는 열려있지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이 태도가 지금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의 흐름상 상대는 지금 현재 불안하고 흔들리는 쪽이고 이번님은 안정과 자신감을 보여줘야 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완드킹 카드는 감정을 통제하고 자신을 존중하면서 상황을 관찰할 줄 아는 카드예요. 그래서 조언은 명확합니다. 상대의 선택을 기다리지 말고 2번님 자신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언을 정리를 해드리면 나의 매력을 증명하라 하지 말고 상대의 반응에 감정 주도권은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2번님이 중심에 서면 관계의 형태는 자연히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는 이 관계가 어떻게 되든 2번님은 더 빛나는 위치로 이동한다 라는 매우 강한 조언 카드인 겁니다. 네, 가끔 외로움과 그리움이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그리움은 비슷해 보여도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외로움은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라도 채워줄 수 있지만 그리움은 다른 사람은 안 되고 오직 그 사람만이 채워줄 수 있으니까요. 이 그리움의 끝자락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도 끝내 남는 건 2번님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참 괜찮은 사람이고 잘 될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제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3번님들. 오늘은 현재 두 분의 관계 에너지와 상대방의 속마음, 그 속마음과 실제 행동의 괴리감의 정도, 그리고 그 괴리감을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조건까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두 분의 현재 관계 에너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현재 두 분은 감정적으로 얽혀있기보다는 각자의 삶과 안정에 집중하고 있는 흐름으로 보여지는데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버티고 있는 상태이고 상대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심리, 그리고 지금은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펜타클 9번 카드는 관계의 단절이라기보다는 혼자 서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거리감이 느껴지지만 관계 에너지의 중심에는 아직 살아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데 이 펜타클 에이스 카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와 감정보다는 현실적인 신뢰, 안정을 기반으로 한 인연이라는 의미이고 말이 아닌 행동, 말이 아닌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이 있어요.
즉 감정의 폭발은 없지만 천천히 자라날 수 있는 관계 씨앗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소드 6번 카드인데 또 이 카드는 두 분이 과거의 상처나 갈등, 혼란에서 벗어나려는 흐름에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미 힘들었던 국면은 지나온 상태이고 감정적인 정리는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평온을 향해서 이동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일단 안전한 쪽으로라는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따라서 이 관계는 정체가 아닌 이행기에 놓여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의 현재 관계 에너지를 정리를 해드리면 감정적으로 과열된 관계는 아니지만 각자 독립을 유지하면서도 천천히, 그러니까 완전히 끊지 않는 연결이 있고 과거의 아픔을 지나서 새로운 형태의 관계로 재정비 중이고 천천히 현실적인 방향으로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즉 지금 이 관계는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안정과 회복 위해서 다시 방향을 잡는 중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상대방은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상대방은 3번님을 감정의 대상 이전에 함께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바라보고 있는 걸 보여주는데 관계를 가볍게 보지 않고 노력하면 만들어갈 수 있는 인연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감정보다 현실적인 조율, 호흡,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속마음에서는 이 사람과 다시 맞춰볼 가치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전자카드인데 이 카드는 상대가 감정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통제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줍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은 흔들리지 않으려는 태도가 있고 감정에 끌려서 움직이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이고 관계의 방향을 본인이 정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그 속마음에는 분명한 감정이 있지만 행동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통제와 판단 때문인 거예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카드가 커킹 카드인데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속마음의 핵심은 바로 이 카드입니다. 3번님에 대한 정서적인 애정과 배려가 있고 쉽게 말하지 않는 감정, 그러나 사라지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3번님의 기분이나 상태를 은근히 신경 쓰고 있는데, 즉, 이 사람은 감정은 여전히 있다. 다만 지금은 표현하지 않을 뿐이라는 상태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속마음을 정리를 해보면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벼운 호기심도 아닙니다. 현실적인 고민과 감정의 깊이가 공존하고 있고 서두르지는 않되 완전히 놓지도 않아요. 즉 상대방의 속마음은 이 관계를 감정만으로 망치고 싶지 않다에 가깝습니다. 상대는 마음이 없어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감정을 안고도 신중해진 상태로 카드는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의 속마음과 실제 행동의 괴리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속마음 차원에서는 생각과 감정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순간적으로 연락이나 결단 욕구가 생기고 머릿속에서는 이미 여러 번 행동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러나 이 소드나이트 에너지는 즉각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제동이 걸려 있는 걸 보여줘요. 이 교환 카드는 이 괴리의 핵심의 원인인데 이게 맞는 선택인가라는 도덕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이 있고 관계에 대한 책임, 사회적인 시선, 기존 질서를 중시하고 감정보다는 정석적인 방식을 고수하려는 태도가 있어요. 즉 마음은 움직여도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가를 계속 재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실제 행동 패턴은 이 카드에 가깝습니다. 이 펜타클 킹 카드인데 네, 즉흥적인 접근이나 이렇게 흔들는 연락은 하지는 않고 가볍게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어떤 거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행동은 느리고 조용하지만 공허하지는 않습니다. 움직일 경우에는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속마음과 실제 행동의 괴리 정도를 종합을 해보면 속마음은 빠르고 강하고 생각이 많고
행동은 느리고 신중하고 기준 중심이라서 이 괴리 정도는 중상, 약 70% 정도로 보입니다. 마음에 비해서 행동이 확실히 늦어요. 하지만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의 정체는 절대 아닙니다. 즉, 상대방은 마음이 없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정당한 명분이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상대방은 지금도 내 마음속에서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자, 아니면 움직이자, 그리고 자존심과 감정, 과거 방식과 새로운 선택. 이 카드가 말하는 조건은 명확합니다. 갈등이 충분히 커져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 행동이 시작돼요. 즉, 평온할 때가 아니라 흔들릴 때 움직인다는 겁니다. 두 번째 카드는 소드 페이지 카드인데 상대가 행동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강한 감정 자극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단서입니다. 3번님의 근황을 감정에 담기지 않은 짧은 소통이나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텐데 중요한 포인트는 감정 폭발이나 관계 정의 요구가 아니라 일종의 정보성, 중립적, 부담 없는 신호를 보내야 해요. 이때 상대는 지금 움직여도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조건은 심리적인 안도감인데요. 다시 아프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 예전 갈등으로 되돌아가지 않겠다는 감각, 그러니까 관계가 전쟁이 아니라 이동이라는 인식, 상대는 이 방향은 덜 아프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에만 행동을 할 거예요. 상대가 실제로 움직이는 순간은 마음속 갈등이 충분히 켜졌을 때, 부담 없는 확인 신호가 들어왔을 때, 과거보다 덜 아픈 방향이 보였을 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될 때 움직입니다. 이 중 하나만으로도 부족하고 두세 개가 겹칠 때만 행동이 현실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3번님은 감정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안전한 출구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빠른 행동 유도입니다. 그럼 이제 3번님이 지금 취하면 가장 유리한 행동은 또 무엇이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명확합니다. 애매한 기대나 상대의 마음을 추측하면서 흔들리는 태도, 스스로의 기준을 흐리는 행동 대신에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디까지 허용 가능하며 무엇은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는지를 내면에서 충분히 정리하셔야 돼요. 말로 꺼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태도에서 정리된 사람의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네, 두 번째 카드는 소드 2번 카드인데 이 카드는 결단하지 말라가 아니라 아직은 판을 흔들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다가가서 결론을 요구하지 않아야 하고 관계 정리, 감정 확인 요청도 하지 말아야 하고 밀고 당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지금 3번님에게 가장 유리한 포지션은 감정적으로는 열려있지만 행동적으로는 중립인 거예요. 이 태도는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나 없이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주고 오히려 상대의 움직임을 자극합니다. 세 번째 카드가 펜타클 5번 카드인데 이 카드가 가장 중요한 경고 카드입니다. 외로워서 연락을 한다든가 불안해서 시도를 보낸다든가 상대의 반응이 없어서 스스로 낮아지는 행동 등 이 모든 것은 지금 구면에서 불리해요. 현재 3번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위치가 아니라 버티고 있는 강한 위치에 계십니다. 따라서 행동의 출발점은 결핍이 아니라 자기 존중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장의 카드를 정리할 때 가장 유리한 행동은 말하지 않아도 기준이 느껴지는 태도, 먼저 결론 내리지 않는 안정된 거리 유지, 외로움에서 비롯된 행동 철저히 차단, 즉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장 강한 포지션이 바로 지금의 정답인 겁니다. 지금은 다가갈 때가 아니라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심을 때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행동을 유지했을 때 상대방의 실제 반응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초기 반응은 매우 조용하지만 분명합니다.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지만 속으로는 3번님에 대한 감정이 다시 부각될 거예요. 이 사람은 여전히 따뜻하다라는 인식을 회복할 텐데, 특히 이전보다 감정적으로 성숙해 보이고 불안하거나 매달리지 않는 모습이 상대방의 정서적인 신뢰를 되살릴 겁니다. 두 번째 카드는 데스 카드인데, 이 카드는 끝이 아니라 방식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전 관계 패턴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겠다는 깨달음, 이전과 같은 접근은 안 된다라는 자각, 감정은 있지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인식 등, 이 시점에서 상대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야 하겠다라는 내적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최종 반응은 행동으로 나타날 텐데요. 이 카드는 완드 킹 카드입니다. 감정 표현보다 행동 먼저 상황을 리드하려는 태도와 연락, 제안, 만남 등 구체적인 움직임 등, 이때의 행동은 즉흥적이라기보다는 책임을 동반한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반응 변화를 정리를 하면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과거 방식의 관계는 종료가 하고 상대가 주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즉 감정에서 인식 전환이 되고 행동의 순서가 매우 명확합니다. 3번님이 지금의 태도를 유지하시면 상대는 감정적으로 머무는 사람에서 행동으로 책임지는 사람으로 전환이 될 거예요. 네, 그럼 앞으로 두 분의 관계 흐름은 어떻게 될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흐름의 출발은 분명합니다. 관계가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의도와 선택으로 다시 연결되는 국면으로 나아갈 것이고, 말이나 연락, 제안 등 명확한 신호가 등장할 거예요. 상대 또는 3번인 중 한쪽이 이 관계를 다시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지를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고, 이 단계에서는 작은 계기 하나가 흐름을 크게 바꿀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관계는 곧바로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속도는 다소 느리고 서로를 다시 관찰하고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감정보다는 지속 가능성을 따지는 구간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시기는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관계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서두르지 않기, 결과를 재촉하지 않기, 과정에 대한 신뢰 유지인 겁니다. 네, 최종 흐름은 매우 밝습니다. 오해가 해소되고, 감정이 투명화가 되고, 관계에 대한 확신 등, 이 카드는 태양 카드인데, 이 카드는 공개적인 만남이나 솔직한 감정 표현, 함께 있는 시간이 자연스러워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두 분은 애매함에서 벗어나서 분명한 관계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의 전체 이제 앞으로의 흐름을 요약을 해보면, 시작은 그러니까 의지 있는 재접근으로 될 것이고, 튼튼히 쌓는 신뢰 과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밝고 명확한 관계, 즉 감정만 남는 관계가 아니라 현실에서 빛을 보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는 다시 만들어질 수 있고 시간을 들일수록 더 건강해지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3번님을 위한 좋은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달 카드입니다. 달 카드는 혼란이나 불안, 확신되지 않은 감정을 의미하긴 하지만, 이거는 잘못된 길에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 느끼는 감정의 유동, 상대의 반응을 알 수 없어서 생기는 불안,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순간들, 이건 모두 변화 직전의 자연스러운 심리 상태입니다. 따라서 불안하다고 해서 판단을 서두르지를 마세요. 이 달 카드는 아직 전부 드러나지는 않았다라는 카드입니다. 속마음을 캐묻는다든가, 의미를 단정 짓는다든가, 작은 신호에 과도한 해석을 한다든가, 이 모든 것은 지금 흐름을 흐리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은 확인하는 게 아니라 관찰의 시기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님의 직감은 상당히 정확한 편입니다. 그러나 불안에서 나온 상상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느낌이 이상하다와 틀릴 것 같다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하는 겁니다. 네, 정리되면 감정의 파도를 억누르려고 하지는 말아야 하고, 안 보인다고 결론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명확해지기 전에 밤입니다.
그 밤을 억지로 낮으로 만들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은 걸 가끔은 경계해야 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상상하고 굳이 문제를 만들어가면서 고민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시 나오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지금은 잠시 멈춰 서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참 괜찮은 사람이고 잘 될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제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4번님들. 오늘은 현재 두 분의 관계 에너지와 상대방의 속마음, 그 속마음과 실제 행동의 괴리감의 정도, 그리고 그 괴리감을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조건까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 두 분의 관계 에너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카드 3장의 조합은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니라 끝났다고 느끼는 지점에서 과거의 감정이 다시 떠오르면서 그 위에 아주 조심스러운 희망이 겹쳐진 상태를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이 첫 번째 카드가 소도 10번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관계에서 이미 한 차례 큰 상처, 말로 다 못한 정신적인 피로,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느낀 임계점을 의미합니다. 이 카드는 지금 막 상처받는 중이라기보다는 이미 한 번 크게 무너진 뒤의 상태에 가까운데 4번님과 상대방 사이에는 말이 칼이 되었던 순간, 신뢰가 무너졌던 장면, 혹은 이 관계는 여기까지인가라는 결론이 이미 한 번 확실히 찍혀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뒤에 컵 6번 카드가 나옵니다. 이거는 또 굉장히 중요한데 이 컵 6번 카드는 과거의 추억이나 처음 좋았던 시절, 편안했던 안전했던 감정, 그때의 너 혹은 그때의 우리를 뜻합니다. 즉 관계는 이 소도 10번처럼 끝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감정만큼은 아직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조합은 흔히 이런 심리를 만드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건 아닌데 그래도 그때는 좋았지. 지금의 이 아픔만 아니었다면. 즉 머리는 끝났다고 말하는데 마음은 과거를 놓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네, 세 번째는 별 카드인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카드가. 이 카드는 기적 같은 재회, 갑작스러운 반전이 아니라 상처를 위해서 겨우 숨쉬는 희망인 겁니다. 지금 이 관계 희망은 크지도 않고 확신도 없고 당장 행동으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완전히 포기한 상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다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다. 입니다. 이 카드 3장을 봤을 때 현재 두 분 관계 에너지는 이미 크게 상처받아 끝났다고 느끼지만 과거의 감정이 남아있고 그 위에 아주 희미한 가능성만 남아있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의 파국을 경험하고 감정은 과거에 멈추고 완전히 꺼지지 않는 희망인 겁니다. 네, 이 조합에서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점은 이 카드 조합은 다시 잘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이어진다면 전혀 다른 방식이어야만 가능하다라는 카드인 겁니다. 과거 방식이나 과거 대화법, 과거 상처를 덮고 가는 관계는 안 되고 모든 걸 리셋하지 않으면 희망은 유지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지금은 감정을 끌어올리는 시기도 아니고 답을 재촉하는 시기도 아니고 상대방의 행동을 강요하는 시기도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의 회복, 거리 조절, 새로운 틀, 특히 기다림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정비하는 시간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상대방의 속마음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조합은 한 단어로 정리를 하면 감정은 통제하고 관계는 계산하고 미래는 혼자 설계 중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첫 번째 카드가 황제 카드예요. 이 카드는 사랑 카드는 아닙니다. 이 카드는 지금 상대방이 감정보다 주도권과 안정성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는 뜻인데 상대방의 내면 상태는 감정에 휘둘리는 걸 싫어하고 약해 보이는 위치를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내가 밀려면 안 된다라는 강한 의식이 있어요. 저 4번님을 떠올릴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설렘보다 긴장에 가깝습니다. 다시 흔들리면 내가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서 스스로를 꽉 조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카드가 펜타클 3번 카드인데 이 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카드는 함께 만들고 싶은 구조, 혼자만의 관계가 아닌 협력의 가능성, 다시 한다면 제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을 의미하는데 상대방은 이 관계를 감정만으로 돌아가는 관계로는 다시 원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속마음은 다시 한다면 역할이 분명해야 한다. 각자의 자리와 기준이 있어야 한다. 예전처럼 흐릿한 관계는 싫다. 즉, 감정은 눌러두었지만 관계 가능성 자체는 닿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네, 두 번째 카드가 완드 2번, 세 번째 카드가 완드 2번 카드인데 이 카드는 행동 카드는 아닙니다. 선택 전에 거리두기를 의미하는데 상대방은 지금 4번님과의 가능성과 다른 선택지, 혼자 가는 미래,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저울질하고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아직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속마음은 내가 이 방향으로 가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즉, 감정이 아니라 전략과 결과를 먼저 보는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속마음을 정리를 해보면 감정적으로는 아직 조심스럽고 주도권은 절대 놓고 싶지 않고 다시 이어질 가능성은 조건부로만 열어둔 상태. 즉, 그림은 안 되고 계산과 구조가 있고 통제 욕구가 매우 강하면서 미래는 아직 미정 상태인 겁니다. 이번 조합에서 4번님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감정 호소, 과거 이야기 반복,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라는 이런 식의 접근입니다. 이런 접근은 상대방을 완전히 닫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약함을 부담으로 느끼고 감정 요구를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상대방 속마음 기준으로 가장 유리한 태도는 차분함과 자기 중심성, 나는 내 삶을 잘 운영 중이다. 라는 이런 메시지, 그리고 감정 대신 현실적인 대화 포인트, 특히 이 펜터클 3번과 이 완드 2번은 함께 만들 수 있을까를 판단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4번님이 안정적이고 스스로 중심이 잡혀 있고 의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수록 상대방의 마음은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이제 상대방의 속마음과 실제 행동의 괴리 정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조합은 단순히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없다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행동을 조절하고 있는 통제형 괴리입니다. 첫 번째 카드가 이 힘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감정이 없는 카드가 아니에요. 오히려 감정이 있기 때문에 억누르는 카드이고 상대방의 속마음 상태는 흔들릴 만큼의 감정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드러내면 주도권을 잃을까 봐 두렵다. 그래서 참는 쪽을 선택한다. 즉, 마음과 행동의 첫 번째 괴리는 감정을 숨기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드 나이트 카드인데 머릿속 생각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말이나 행동이 튀어나올 충동은 강하지만 실제로는 일관성 없이 끊어지는 행동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있다는 거는 연락하고 싶었다가 말고 다가가려다가 갑자기 거리를 두고 직설적으로 말할 뻔하다가 침묵하는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가 하는 그런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4번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 도대체 마음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라는 혼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네, 세 번째가 절제 카드인데 이 조합의 결론입니다. 이 카드는 폭주하지 않고 감정도 행동도 중간선에서 조율하면서 큰 변화 없이 현 상태 유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큰 고백을 하거나 완전한 단절은 하지 않고 애매한 거리를 유지하고 간헐적인 신호만 보낼 것으로 보이고, 즉 속마음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행동은 의도적으로 무해한 수준으로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 3장을 종합을 해보면, 괴리 정도를 보면 속마음과 실제 행동의 괴리는 중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꽤 깊어요. 충동도 매우 강하고, 하지만 행동이 좀 억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장 하고 싶은 행동은 하지 않고 가장 안전한 행동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4번님이 느끼는 답답함의 핵심은 이겁니다. 상대는 관심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고, 그렇다고 또 완전히 끊지도 않았어요. 희망을 지우지 않는 방식으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힘든 패턴인 겁니다. 이 괴리 상태에서 4번님이 더 움직이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밀어붙이면 상대는 더 절제할 거고, 감정을 묻거나 확인하려고 들면 상대는 침묵을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4번님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은 4번님이 감정적으로도 행동적으로도 안정된 중심을 유지하는 거예요. 4번님이 차분할수록 상대의 내부 균형이 흔들릴 겁니다. 그럼 이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조합은 매우 분명합니다.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구조가 아니라 깨달음, 결단, 방향 설정이 있어야만 움직이는 타입이라는 건데, 즉, 그냥 기다린다고 자동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특정 조건이 맞아 떨어질 때만 행동을 할 텐데, 먼저 이 소드 7번 카드는 현재까지의 전체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지금까지도 속마음은 숨기고, 진짜 의도는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책임지는 선택을 피하고, 관계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항상 남겨두었어요. 이거는 교활함이라기보다는 상처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한 자기 방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관심은 있지만 티 안 내고, 신호는 주지만 확답은 없고, 떠날 수 있는 여지를 항상 남겼어요. 네,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카드는 바로 이 심판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각성과 깨달음, 이대로 가면 끝이다 라는 인식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행동하게 되는 결정적인 조건은 이 관계를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정말로 영원히 잃을 수도 있겠구나. 즉, 4번님이 기다리지 않는다는 걸 느꼈을 때, 그러니까 4번님이 더 이상 예전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걸 인식했을 때, 감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종료가 다가왔다는 감각이 들어올 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카드는 말로 설득해서 오는 카드가 아니에요. 상황과 현실이 만들어주는 각성인 겁니다. 네, 이 신방 카드 이후에 나오는 완드 3번 카드는 결심은 했지만 단번에 뛰어들지는 않는다라를 또 뜻합니다. 상대방의 행동 방식은 갑작스러운 감정 포괄이나 충동적인 고백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신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미래 가능성을 타진하는 행동을 할 텐데, 예를 들면 가볍지만 의미 있는 연락, 앞으로를 묻는 질문, 관계를 다시 설정하려는 대화, 4번님에게 반응을 보는 테스트성 행동, 즉 행동은 시작되지만 확인형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느껴질 때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를 놓치면 끝이라는 각성이 올 때, 미래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질 때, 그때 행동이 비로소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합 기준으로 4번님이 취해야 할 가장 정확한 태도는 단 하나예요. 나는 이미 내 앞을 보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상태를 유지하고, 연락 빈도 줄이기보다는 중심을 잡아야 하고, 의미 없는 확인 대화는 금물이고, 내 일상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상대방의 내부에서 이 심판 카드가 자연스럽게 발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내가 지금 취하면 가장 유리한 행동은 무엇일까?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조합은 행동을 하라,
하지 말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존재해야 하는가를 정확히 알려주는 조합인데, 지금 가장 유리한 행동의 본질은 다가가지 말고 비워두지도 말고 혼자서도 충분한 상태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 카드가 이 은둔자 카드인데, 이 카드는 단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식적인 거리 조절을 의미하는데, 지금 4번님에게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먼저 연락을 줄이라는 그런 의미이긴 하지만 차갑게 대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상대를 중심에서 내려놓고 나 자신의 리듬으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즉,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면서 감정 소모하지 말고 왜 아직도? 라는 질문이라는 그런 질문을 지향하고 나의 내면과 생활 정비를 해야 합니다. 이 태도는 상대에게 이렇게 인식될 거예요. 저 사람 나 없이도 중심이 있군. 이게 첫 번째로 상대를 흔드는 지점인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카드는 이 여왕제 카드인데, 이 카드는 행동 카드는 아니고 상태 카드입니다. 지금 4번님에게 가장 유리한 모습은 애쓰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충분한 사람인 겁니다. 4번님은 내 생활에 안정감을 유지해야 하고 감정 기복을 상대에게 노출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매달리지 않는 여유가 필요해요. 상대는 그 황제 카드 성향이 강한 인물입니다. 그 황제 카드는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왕제의 에너지를 유지할수록 상대 내면에서는 저 사람은 내가 없어도 완성되어 있다라는 인식이 생기고, 이것이 심판 카드가 발동되는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카드가 컵 3번 카드인데, 이 카드가 정말 중요해요. 이 은둔자 카드랑 여왕제 카드만 있었다면 너무 멀어질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 컵 3번이 있다는 건 문은 닫지 말되 중심은 지키라 라는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미 없는 연락을 먼저 하지 않기, 그러나 연락이 온다면 가볍고 밝게 응답하기, 그러니까 무거운 감정 대화는 하지 않고 편안하고 웃음 있는 소통하기. 그래서 이 컵 3번 카드는 나는 괜찮다. 지금 삶을 잘 즐기고 있다. 나와의 소통이 부담은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도는 상대에게 다가가도 위험하지 않겠다. 라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 3장을 정리를 해드리면, 상대 중심에서 벗어나서 나의 리듬으로 돌아오기, 감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기, 그리고 닿지 않되 가볍고 밝은 연결만 허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가만히 있어도 관계의 힘과 균형이 4번임 쪽으로 이동하게 만들 거예요. 네, 이 카드 조합 기준으로 지금 이 타이밍에 불리한 행동은 명확합니다. 감정 확인이나 미래 약속 요구, 관계 정의 요구,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등, 이건 모두 상대의 절제와 회피를 다시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번님에게 가장 유리한 행동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괜찮은 상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유지될 때 상대의 심판 카드가 자연스럽게 발동되고 그 완드 3번씩 행동, 그러니까 미래를 묻는 접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행동을 4번을 유지했을 때 상대의 실제 반응 변화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조합은 즉각적인 행동, 폭발이 아니라 내면 변화, 인식 전환, 그리고 관계 안정 시도의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카드는 컵킹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감정이 매우 깊은 카드예요. 다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관리하는 방식을 택할 텐데, 상대의 실제 변화는 이 지점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4번님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려는 시도, 이 감정은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구나 라는 자각, 감정 기복 대신에 차분한 애착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단계에서 상대방은 표현을 늘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이 사람은 여전히 내 감정권 안에 있다 라는 인식이 분명해요. 즉, 마음은 깊어지되 태도는 더 신중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카드는 소드 8번 카드인데 외부 방해가 아닙니다. 그냥 상대 스스로가 만든 제안이에요. 이 시점에 상대 심리는 다가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먼저 움직이면 균형이 깨질까 봐 두려워하고,
지금 움직이면 내가 더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행동은 멈칫, 관망, 타이밍 계산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카드가 있다는 건 무관심이 아니라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네, 이 마지막 카드가 완드, 이제 5번 카드인데 이 카드의 결론입니다. 이 카드는 관계의 안정과 다시 편안해질 수 있는 자리, 다시 이 공간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를 의미하는데요. 상대의 최종 반응 방향은 극단적인 고백이나 관계 단절은 아니고 편안한 연결의 회복입니다. 예를 들면 부담 없는 연락 재개, 일상 공유, 자연스러운 만남 제한, 우리 예전처럼 편해질 수 있을까라는 기류, 즉 연애 선언이 아니라 관계의 자리를 다시 만들려는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안정되고 4번님에 대한 애착이 깊어지고 먼저 움직이기엔 좀 두려워서 관망 상태를 유지하고 결국은 편안한 관계 회복을 향해서 행동을 시도합니다. 즉 변화는 느리지만 방향은 분명히 관계 쪽인 거예요. 이 시기에는 4번님이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의 깊이는 올라가 있고, 관계 복원 욕구도 올라가 있고, 행동 충동도 올라가 있고, 표현은 다만 내려가 있고, 하지만 속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때 4번님은 안정된 분위기를 깨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두 분의 관계 흐름은 어떻게 될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조합은 지금까지의 답답한 흐름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전개를 보여주는데, 닫혀있던 감정이 다시 열리고 관계가 밝아지면서 상대가 감정 표현을 선택하는 흐름이에요. 지금까지의 파국이나 절제, 관망, 통제하는 국면이 바뀌는 흐름인데, 첫 번째 카드가 컵 에이스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단순한 호감이 아닙니다. 정의의 문이 다시 열리는 카드인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 사람처럼 가볍게 시작하거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복귀하는 게 아니라 상처 이후에 열리는 감정이라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내면에서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기 어렵다. 예전과는 다른 방식이라도 감정을 인정해야겠다는 마음. 그러니까 느끼는 걸 부정하지 말자라는 선택. 즉, 이 관계는 감정을 다시 허용하는 단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태양 카드인데 이 카드는 이 흐름에서 가장 강력한 카드입니다. 태양 카드가 나온다는 거는 오해가 풀리고 분위기가 밝아지고 관계가 투명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애매함이나 눈치, 거리감, 침묵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 건데 현실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이 카드는 관계가 정상 궤도로 올라오는 시점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흐름의 결론이 이 마지막 컵 나이트 카드입니다. 컵 나이트 카드는 진지한 프로포즈 카드나 현실 약속을 단번에 하는 카드는 아닙니다. 단지 감정을 들고 다가오는 카드예요. 부드러운 말이나 감정에 담긴 연락, 배려와 로맨틱한 제스처, 관계를 한 단계 가까이 두려는 시도 등 중요한 포인트는 이전의 황제 카드나 절제 카드와 완전히 다른 결의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즉 계산이나 통제, 관망 대신에 이제 느끼는 감정을 전해보고 싶다라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감정을 다시 인정하고 마음이 열리고 관계 분위기가 밝아지고 소통이 살아나고 상대가 감정 표현과 접근을 시작한다. 즉, 이 흐름은 연결, 회복, 감정적 접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흐름에서 단 하나의 주의점이 있어요. 상대방은 속도는 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어떤 정의를 요구하거나 관계를 규정하거나 미래를 앞서 확정하려고 하면 상대의 그 밝음이 다시 식을 수 있어요. 이럴 때 4번님에게 유리한 행동은 이미 앞선 나온 그 은둔자 카드나 여왕제 컵 3번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는데 감정은 받되 끌어당기지 않기. 표현에는 따뜻하게 반응하되 조급해하지 않기. 이 사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조용히 허용하기 등입니다. 이 관계는 끝으로 가는 흐름은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는 흐름이에요. 다만 새 출발이지 과거 복귀는 아닌 겁니다. 그럼 이제 4번님을 위한 좋은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펜터클 4번 카드입니다. 흔히 집착으로만 해석되지만 이번 리딩 흐름에서는 의미가 정확히 반대에 가까워요. 핵심 메시지는 내 중심은 단단히 주되 상대의 감정까지 쥐려고 들지는 말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카드가 조언으로 나왔다는 것은 관계를 붙잡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붙잡아야 하는 것은 상대나 관계의 결과, 타이밍이 아니고 오직 4번님의 감정 안정과 기준입니다. 지금까지 쭉 흐름을 보면 상대는 통제형이고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타입이고 감정은 들고 오되 속도는 느린 사람입니다. 이럴 때 4번님이 더 열거나 더 주거나 더 이해하려 들면 관계의 균형이 다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4번님은 상대방에게 감정이 오면 받아주되 확대하지 않아야 하고 연락이 오면 편안히 응답하되 주도권을 넘기지 않아야 하고 관계 흐름을 지켜보는 위치를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상대의 감정에 맞춰서 내 기준을 흔들거나 상대의 속도에 나를 끌어맞추거나 미래를 확정하려는 행동을 하면 매우 불리해요. 즉 지금은 더 열 때가 아니라 지켜야 할 때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의 관계 흐름이 아까 컵 에이스에서 태양, 그다음에 컵 나이트로 나왔다는 것이 핵심인데 이 흐름은 감정은 열리지만 상대는 여전히 안전한 구조를 원하는 거예요. 이때 4번님이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으로 서 있을수록 상대는 더 안심하고 더 깊이 다가오고 더 오래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펜터클 4번 카드는 관계를 붙잡는 카드가 아니라 관계가 무너지지 않게 바닥을 만드는 카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언을 포함한 전체 흐름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관계는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속도와 균형을 쥐고 있는 쪽은 지금 버티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금은 4번님인 겁니다. 네, 더 주지 말고 더 묻지도 말고 더 앞서가지도 마셔야 해요.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 되는 겁니다. 때때로 상대방이 정말로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왜일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어차피 내가 아닌 사람을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나답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4번님에게는 좋은 사람만 다가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참 괜찮은 사람이고 잘 될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제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